안녕하세요. 책과 함께입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이윤선. 나는 어른들한테 호감을 주는 고등학생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한 말인데요. 적당히 나쁜 짓도 하고 민폐도 끼치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다라고 합니다. 요새 젊은 애들은 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 건지 쯧쯧. 이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고등학교 시절을 보내는 게 가장 유익하고 정상이라고 그는 지금도 믿고 있대요. 가족도 학교도 싫었던 고등학생 하루키는 오로지 그곳을 빠져나가 어디 먼 곳으로 하루라도 빨리 떠나고 싶을 뿐이라고 합니다. 젊은 시절에 요즘 애들은 쯧쯧쯧 이런 어른들의 질타를 들어보지 않으면 그건 잘못 사는 거다라는 새로운 시선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좀 그때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거 이렇게 해보는 게 전체 인생에서 보면 좀 중요한 시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좀 주장해 보기도 하고 좀 고집도 피워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부모의 그래도 보호 아래 있으면서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20살이 넘어가면 모든 걸 책임져야 되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젊은 시절에는 정말 좀 자유롭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어른들한테 좀 반감을 사더라도 주장해 보는 삶이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 자녀를 맞이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좀 마음을 좀 오히려 넓혀주는 그런 시야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맘속의 도서관. 우리 집 근처에 마을 도서관이 있는데 정말 좋아요. 아침에 아무도 없을 때 서가를 돌다 보면 가슴이 찡하지요. 오늘은 뭘 읽어볼까 두근거리기도 하고요. 이토록 도서관이란 장소를 너무나도 좋아하는 하루키가 개인적으로 최고로 꼽는 도서관은 우찌대 도서관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이 정말 집 근처에 있다는 게 정말 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서 그냥 가까운 곳에 정말 포근하고 책이 좀 많이 있는, 다양하게 있는 그런 도서관이 있다면 그건 정말 복인데 요즘에는 그런 도서관들이 곳곳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올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워낙에 즐길 게 많다 보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보면 즐길 게 제한적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그냥 너무 손쉽잖아요. 어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아도 그냥 손으로 휴대폰만 꺼내도 즐거운 것들을 얼마든지 즐길 수 있으니까. 물론 뭐 인터넷으로도 다양한 정보, 다양한 세상을 만날 수 있긴 하지만 책이 주는 그런 힘과 에너지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책을 한 장 한 장 넘기는 느낌이라든지 그 활자라든지 정말 몇백 년 전, 뭐 몇천 년 전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영역이 그런 책이 주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쫙 꽂혀 있는 그 에너지를 또 느낄 수 있는 곳이 도서관인데 나도 그런 즐거움을 좀 누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도서관이 주는 혜택이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무라카미 하루키의 재즈바 운영 마인드는 이랬다. 10명의 새로운 손님이 왔는데 그중 단 한 명이라도 자신의 가게가 마음이 들어 다시 찾으면 그것으로 좋겠다. 오는 손님들 모두에게 신경 써가며 잘 보이려 애쓸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다. 대신에 다시 돌아온 그 한 명의 손님은 정말 소중히 여길 것. 이것이야말로 올바른 가게 주인의 마인드라고 강조한다. 또한 이건 비단 재즈 카페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길일 뿐만 아니라 인생 전반에 고루 적용되는 법칙이라고 그는 덧붙인다. 한마디로 만인에게 사랑받길 원한다면 그 누구로부터도 진정으로 사랑받을 수 없다는 것. 무라카미 하루키에 대한 이윤선 작가님의 책인데요. 무라카미 하루키가 재즈바를 운영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가게도.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데 그걸 알아봐주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죠. 그 사람들한테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송곳이 좁을수록 더 유리한 지점이 되는 거죠. 가게를 해도 그렇고 인생 전반에 걸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려면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명확해야 되겠죠.
전업 작가를 시작하며 아내와 함께 바닷가 마을로 이사 간다. 그리고 하루 일과를 매우 단순하게 바꿔나간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글을 쓰고 정기적으로 운동에 체력을 키우고 오후엔 아내와 채소밭을 가꾸고 저녁 식사 후 클래식 음악을 듣고 밤 10시면 잠자리에 드는 간소한 생활. 하루 3갑씩 피우던 담배도 독하게 끊었다. 여느 작가들처럼 소설 한 권 내고 몇 년 쉬다가 어디 한번 또 써볼까 그런 식이 아니라 끊임없이 트레이닝 하듯 다양한 장르의 글쓰기에 두려움 없이 도전했다. 무라카미 하루키 하면 성실하고 루틴을 강조하는 그런 생활을 유지한다라고 다른 책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티스트라고 하면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흐트러져 있을 것 같다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실제로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수행하듯이 또 훈련받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대표적인 분이 바로 무라카미 하루키가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새벽에 6시에 일어나서 글을 쓰고 오전에 글을 쓰고 또 뭐 마라톤 하는 것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체력을 키우고 또 오후에는 뭐 간단하게 식사하고 밤 10시에 자는 그러니까 굉장히 단조롭고 어떻게 보면 무미건조해 보이는 그런 삶이잖아요. 좀 창의적이고 예술을 하려면 뭔가 막 담배도 막 계속 피고 술도 마시고 뭐 그런 이미지들이 상상이 가지만 오히려 이렇게 절제된 삶 속에서 좀 어려운 작업들, 다양한 작업들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무라카미 하루키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프리랜서라든지 작가라든지 그런 삶은 정말 철저하게 자기 삶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릴 수 있는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자유가 보장되는 삶인데 그 자유 속에서 자신의 그런 삶을 굉장히 철저하게 제한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또 그 틈을 자유로 표출해내는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인간관계의 무상함 물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다음 돈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다. 돈에 휘둘려도 안 되지만 돈을 결코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배웠다. 왜냐하면 베스트셀러의 인쇄로 들어온 어느 정도의 거금은 그 이후 그의 작품 중 가장 긴 장편을 5년간에 걸쳐 쓰게 해준 귀중한 자양분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장편을 중심으로 쓰는 소설가에게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다. 당장 먹고 살 돈이 없으면 연재 위주로 돈 받고 글을 납품할 수밖에 없으니까. 돈으로 최소한의 자유와 시간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무라카미 하루키가 작품으로 성공을 하고 인간관계에서 예전과 다르다는 것들을 느끼는 부분도 흥미로웠고 그리고 돈에 관한 부분도 나와요. 모든 사람들이 막 뭐 재벌이나 수십억, 수백억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그래도 자기 자신의 자유를 지킬 수 있을 만큼은 돈이 그만큼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중요한 장편 글을 쓰고 싶어도 그게 여건이 안 되면 당장 먹고 살기 위해서 글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도 예술과 결코 동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난해야 예술을 한다라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술을 하는 뭐 화가나 이런 사람들이 당대에는 알려지지 못했지만 후대에 알려진다든지 아니면 후원해주는 후원자가 있어야지만 인정을 받았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스스로 자기가 글로 성공을 해서 또 좋아하는 글을 계속 써나갈 수 있게 그렇게 자립을 해나가는 그의 방식이 참 좋은 방식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부럽기도 했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해주시면 정말 힘이 되고요. 그리고 더보기를 누르시면 책과 함께 다양한 재생 목록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틀어놓으시고 생활하시거나 주무시면 일상생활에서 주는 특별한 책의 능력을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감사드립니다.